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인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남인천 방송과 CJ헬로 북인천 방송이 한 주간의 이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수개월째 미뤄져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계양산성 박물관의 공사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양구가 새로운 시공사와 손잡고 마무리 공사에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오랜 기간 개관이 미뤄졌던 계양산성 박물관이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정아 기자의 취재 내용 먼저 보시죠. 공정률 90%에서 멈춰선 계양산성 박물관. 지난 2017년 첫 삽을 떴지만 아직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공사가 최종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완공을 앞두고 계약이 해지된 겁니다. 이 때문에 하청업체 20여 곳도 7억 원에 가까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쉽사리 공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계양산성 박물관의 공사는 여전히 중단돼 있어 언제쯤 개관을 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계양구는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양구는 앞으로 2달 정도면 중단됐던 모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된다 해도 유물 정비 등을 거쳐 최종 개관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왔는데요.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수개월 동안 중단됐던 계양산성 박물관 공사가 다시 재개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양구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완공을 목전에 두고 시공사와 계약이 해지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계양구는 앞으로 2달 정도면 중단됐던 모든 공사를 다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 해도 유물 정비나 또 실내 마무리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개관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라서요. 올해 안에 산성 박물관이 문을 여는 모습을 보는 거는 다소 좀 힘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네. 이건 다 해결이 된 겁니까? 네, 공정률 90%에서 멈춰선 계양산성 박물관은 지난 2017년 첫 삽을 떴음에도 여전히 문을 열지 못했죠. 그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 비슷한 상태로 놓여 있었는데 예. 인근에서 민원도 잇따랐습니다. 시공사가 최종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결국 완공을 앞두고선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된 건데요. 공사는 보다시피 마무리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하청업체 20여 곳도 7억 원에 가까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현재 소송 중인데 이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쉽사리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된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양산성 박물관은 우리 지역 계양의 역사문화 복원 사업에서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그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수도권 일대를 넘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주에 이어 하루 만에 연천에서도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의정부 성모병원 감염관리실장 이효진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가요? 지금 보통 치사율이 최대 100%까지 나온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급성형 같은 경우에는 뭐 100%까지 치사율이 나올 수 있고요. 보통형은 30에서 70%, 만성형은 30% 미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급성형이라고 하면 그런 치사율, 폐사율이라고 하는데 최대 100%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방법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에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뭐 축산 농가를 방문을 피한다던가 그런 위험한 지역에서 나오는 돼지 부산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반입을 금지한다던가 뭐 소세지 같은 음식을 야생 동물한테 준다고 해서 산에 가져가서 놓고 온다던가 이런 것으로 그 소극적인 방법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염이 되면 거의 폐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염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요?
이게 전염 속도는 이제 사육 형태나 관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분비물이나 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지를 굉장히 가둬놓고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사육을 하다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구체적인 날짜나 이런 거는 이제 각 그 상황마다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잠복기가 4에서 20일 정도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퍼지고 나면 며칠 안에 이제 그 축사 안에 있는 돼지들이 다 감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돼지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전염도 걱정해야 할까요? 아니요, 사람으로의 전파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고, 그 바이러스는 돼지류에 이제 그 축사하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다른 동물에서도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그 돼지들을 접촉한다던가 함으로 인해서 그 전파가 될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가로 취재 기자와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현황이 어떤가요? 네, 앞서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하면서 경기 전역이 들썩했습니다. 17일이었죠. 파주에서 첫 확진 농가가 나왔고 하루 만인 18일 연천에서 또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나왔어요. 네. 이 경기도 파주와 마찬가지로 연천에서도 어미돼지가 폐사하면서 농장 주인이 이제 신고를 한 건데요. 해당 농장들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이 됐고 반경 3km 내에 위치한 돼지 농장들의 돼지들도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 원인을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아직 감염 원인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역학조사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금 상당히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연천과 파주 농장, 그러니까 이미 지금 발병한 농가들의 지금 연관성을 좀 살펴보면 처음 발생한 파주 농장과 연천 농장과의 거리도 상당히 됩니다. 대략 네. 한 50km 정도 된다고 하고 예. 직선 거리로 하면 3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연천과 파주 농장 사이에는 그동안 돼지 같은 이제 축산 관련 이동은 물론 농장주나 직원들의 접촉도 지금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 지금 파주와 연천의 어떤 감염 연관성이 없다는 게 지금 나온 예측 중에 하나인데요. 발병 요인도 지금 뚜렷하지가 않고 역학관계도 없는 지금 두 농장 사이에서 비슷한 시기에 지금 발병이 된 거거든요.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발병 가능성이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여서 사실 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인접 지역에 지금 퍼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인천도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 인천 지역을 좀 짚어보기 전에요. 지금 사실 이번 그 감염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멧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두 지역이 그 발병 농가 지역의 위치를 좀 살펴보면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멧돼지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됐는데 파주에서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을 때 사실 북한에서 넘어온 멧돼지의 어떤 그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이 멧돼지 때문에 전염이 됐다라는 거는 좀 희박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이 나왔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해당 지역이 주변과 좀 단절되어 있는 지형이어서 멧돼지 서식 가능성이 좀 낮고 동네 주민들도 멧돼지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고 해요. 또 이 농장이 임진강 하구 한강 합류 지점과 10km 이상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한강을 거슬러서 북한 멧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지금 정부는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난해부터 이 천여 마리의 멧돼지에 대해서 바이러스 조사를 했는데 검출되지 않은 것도 이번 발병 원인에서는 멧돼지가 좀 아닌 것 아니냐라는 쪽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파주와 연천을 포함해서 포천과 동두천, 김포, 철원 이렇게 6개 시군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중점 관리 지역의 양돈 농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돼지 반출 기간이 현재 1주에서 3주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네. 그러니까 경기도 일부 이
중점 관리 지역에 있는 돼지들을 외부 지역으로 지금 반출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일주일에서 3주일로 늘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소독 차량을 모두 동원을 해서 배치를 한 상태고요. 소독력이 강한 이제 생석회를 공급을 하는데 이 공급량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4배로 지금 늘린 상태고 앞으로 3주 동안은 경기와 강원 지역 축사에는 이 질병 치료와 관계없는 수의사와 사료업체 관계자들의 출입도 좀 제한하는 걸로 지금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이 판정되면서 돼지 반출 기간이 정해졌고 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인천으로 이미 도축장으로 간 돼지들이 있다고 네,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천도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파주의 돼지 농장의 일부 돼지가 그 인천 도축장에서 지금 도축된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전량 폐기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인천시는 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 농장에서 사육한 돼지 136마리가 지난 16일 인천 도축장에서 도축이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도축된 돼지는 미추홀구의 한 가공업체로 사실 옮겨졌고요. 현재는 유통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물론 뭐 사람에게는 옮지 않는 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인천시는 이 돼지열병 농장에서 출하된 돼지에 대해서 일단은 전량 폐기를 하도록 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을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상태예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금 돼지열병 사태 심각 단계에 맞춰서 지금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통제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현장 통제반은 출입 통제는 물론 농가 소독에도 지금 함께 투입이 된 상태고요. 그 이동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 시설에서도 지금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간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잠복기가 3일에서 최장 2주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발생한 이후에 일주일 정도가 지금 제일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데 네. 현재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에 반출된 돼지 그러니까 아까 인천 지역이나 혹은 이제 김포 지역으로 일부 넘어간 돼지에 대한 어떤 추적 조사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발병을 한 농가들의 오간 그 이전에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이 좀 껴 있었잖아요. 네. 그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오갔었던 어떤 출입을 했었던 차량들에 대한 추적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게 지금 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 네. 부분이 좀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주 돼지 농장에서 나왔던 그 일부 돼지 네. 그러니까 인천 도축장으로 가서 지금 전량 폐기된 양과 그리고 김포에서 또 일부가 또 도축이 됐거든요. 이런 돼지들에 대한 추적 조사가 지금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점이 사람에게는 옮지 않지만 어쨌든 이게 운반 과정에서 또 다른 지금 감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적 조사와 또 신속한 조기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원인 조사도 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시민들께서는 사람에게 사실은 이제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하거든요. 먹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시고 네. 다만 이제 혹시 관련업에 종사를 하시거나 조금이라도 좀 관여된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조기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경기 북부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인천교육계가 여전히 교육 전반에 남아있는 친일 흔적 지우기에 나섭니다. 역사, 나아가 역사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정하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하 기자, 인천시 교육청이 교육 일선에서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지우겠다고 나섰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바로 교육계에 깊게 뿌리 박힌 이 일제강점기에 대한 흔적 지우기에 나섭니다. 인천 지역 530여 개 학교와 산하기관의 친일 인명사전을 보급을 하기로 한 건데요. 현재 수요 조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별로 친일 인명사전을 교육 보조자료로 활용해서 이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우리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들을 찾아내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다는 게 바로 취지입니다. 네. 근데 이미 올해 들어서 학교의 교과나 일본식 교육 용어에 대해서는 청산 움직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2학기 들어서 친일 인사들이 작사, 작곡한 교과나 또 현장에 남아있는 일본식 행정용어에 대한 순화를 거치는 등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일 인사가 작사, 작곡한 교과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의 현황을 여전히 파악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강제가 될 수는 없는데 사실 확인이 된 학교에 교과 교체를 교육청 차원에서 권고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에는 이미 100여 개 학교에서 친일 잔재가 남은 교과를 활용하고 있다고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 인천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다.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여전히 교실 안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본어나 일본식 표현들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자각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수업 전에 이제 학급 회장이 차려 경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교사를 향해서 외치는 문화 자체도 모두 군국주의를 표방한 것과 같고요. 네. 또 반장, 급식비 이런 부분들도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숨은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실 안에 머물러 있는 이런 문화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좀 바꿔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이 일제 잔재로 남아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네, 많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내년 예산안에 이 일제 청산에 대한 계획을 좀 반영을 할 계획이고 일단 위에서 언급했던 친일 인명사전 또한 현재 230여 개 학교와 기관이 이 사전 수요조사에서 구매 의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또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일제잔재와 군국주의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말 파괴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 공모도 또 동시에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문화를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일본 문화를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시민들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들을 이 시민사회단체나 향토 사학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좀 거쳐서요. 일본식 문화부터 바꿔나가겠다는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도 좀 많이 사용을 해오면서 막상 잘 인식하지 못했던 일본어나 일본 문화들을 좀 바꿔나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일제 잔재 청산 노력 어디까지 계속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핫 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